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에서는 남다른 시각으로 시장 함께 살펴보실 분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종 수석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모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피격 사건이 그랬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역시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리스 부통령 역시 지켜봐야 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트럼프 후보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모양입니다. 자, 트럼프 2.0 어떤 시선으로 지켜봐야 될지 포인트 짚어주시죠. 사실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찾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가지고 가는 레드 웨이브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트럼프 정책을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그 현상에 대해서 너무 앞당겨서 섣불리 우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집권 1년차, 2년차 그리고 집권 3년차, 4년차 이렇게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권 2년차 이전까지는 물가,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과거 1기 행정부 때도 세금 감면,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뒀던 정부였기 때문에 아마 집권 2년차 이전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동일한 정책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감세라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 국제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통화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결국 무역 수지 적자를 좀 감소하는 데 영향을 주려고 하면 달러 약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뭐 파월 연준 의장한테 미국 대선 이전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원래 기술적으로 보면 친시장적 정책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내년도 금리 인하의 폭이 훨씬 더 시장 예상보다는 강하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집권 2년차 이전까지는 물가와 금리가 내려가는 흐름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당선되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 역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세하고 있습니다. 애써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까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까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강달러를 좋아하는 만큼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감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트럼프 1.0 겪어왔기 때문에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인데 이러한 시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그 금융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걱정이 너무 빠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좀 불거지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낮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느 후보가 당선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적인 시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는 미국 대선 누가 당선됐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해드리지만 상원과 하원을 누가 가지고 왔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네드 웨이브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헤일리 후보가 당선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헤일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흑인, 여성, 아시아계라는 마케팅적인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좋은 요인들이 다분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치열한 경합을 좀 보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은 사실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달이기 때문에 트럼프 공화당 쪽에 관심이 좀 높아진 부분들은 있지만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달에는 민주당 새로운 정당 강력이 발표되면서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달 민주당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달은 민주당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대선에 대한 변수보다는 오히려 상하원을 누가 잡아가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우선은 해리스 부통령의 가능성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벌써부터 해리스 트레이드가 등장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도 함께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카드, 이 두 분을 어떻게 활용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그 헨리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인 초점, 그린 뉴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전기차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소외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다시금 좀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그리고 국내 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 당선을 확률을 좀 높게 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헤일리가 당선되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좀 드리면 전략적으로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수혜는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단순하게 HBM이라는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것보다는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반도체 업황이 상승 국면에 들어갔고 4년 주기로 순환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 3분기, 늦어져도 내년 4분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상승 국면에 놓여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헨리가 당선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 뭐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키워드 들어봤습니다. 우선 해리스 후보가 조금은 더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FOMC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9월 조기 금리 인하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그 자체가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11월까지는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트럼프 후보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연준 의원들 9월 인하에 대해서는 좀 열어주는 모습까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11월 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달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50bp 인하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의견과 좀 다른 생각들을 얘기해드리는 논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했던 시점이 7월 달인데 그 배경에는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은 실질정책금리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라는 대의가 바뀌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드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실질 중립금리보다 실질 정책금리가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소비자 물가를 결과를 확인했을 때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5월 PC 결과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 공개석상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특히 디스인플레이션이 해기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는 이번 달 말에 금리 인하, 25bp 인하할 여지가 저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그 투자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선결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그때 당시에는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지는 게 확인됐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 레벨이 16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지금 6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5월, 4월 달 평균을 해보면 17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선결 조건을 달성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 이번 달에 ISM 제조업 지수랑 서비스업 지수가 동반 수축 국면에 들어가는 게 처음으로 확인됐어요. 과거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는 이 모습이 항상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랑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대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맞춰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연준은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고,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9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는 7월에도 갑작스럽게 단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간밤에 미증시, 특히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면서 반도체 그리고 기술적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고,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입으면서 반도체 다시 한번 날아올 수가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국내 시장 반도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아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이를 상회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4분기부터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주가 모멘텀이 컸던 이유는 HBM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호퍼 100이라는 제품이 HBM 용량이 80GB밖에 안 됐지만, 블랙1이라는 플랫폼을 탑재한 신형 GPU B100 같은 경우에는 HBM 용량이 192GB예요.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2.4배 정도 증가를 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러니까 HBM이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팔릴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의 파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기준으로 HBM 그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근데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21%, 30%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HBM이 앞으로도 계속 잘 팔릴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꼭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반기 때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모멘텀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양 그 콜 테스트 진행 이후에 HBM을 생산하는 캐파를 놓고 본다고 하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SK 하이닉스보다는 HBM을 공급하는 그 양이 삼성전자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는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는 두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가이던스도 그렇고 실적 잘 나올 것이다, 성적표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사실 간밤에 미증시 분위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어제 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졌고, 오늘 주가 추이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때 저점 매수의 기회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가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 계속 우상향 모습 될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6,1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결국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후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고 하면 올해 코스피 지수 역시 3,000선을 일시적으로 터치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그 시점은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사실 미국 증시, 국내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는 호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로 좀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 심리가 물량으로 좀 출회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지만 7월 FMC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FMC 이후에는 연준,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멘텀이 충분히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민주당의 정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이 또 들어올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주가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계속 보유하시고요.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올해 주도하고 있는 섹터 대상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IT 이런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혹시나 많이 눌리더라도 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 7월 FOMC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바로 8월로 넘어가는데 8월에 썸머랠리 가능할지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께 연초 이후부터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랑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구간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에 기준점을 맞춰놓고 물가를 해석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죠. 그게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까지 늦춰지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금리 인하의 명분이 과거처럼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고 보험적 성격은 아니고요. 통화정책 정상화의 일환으로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때문에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 주식,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앵커님이 2분기 실적이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작년 2분기 이후로 미국의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S&P 500 EPS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8.8% 정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IT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8월 시장 역시 상승을 염두에 두고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보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